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저녁 퇴근 시간 고급 세단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복도에는 향수 냄새가 흩날린다. 그 틈을 비집고 경비복을 단정히 입은 남자 하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조용하고 예의 바랐고 그의 뒷모습은 흔한 중년 경비원의 그것처럼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다. 아니, 눈길은 줬다. 하지만 존중은 없었다. 저기요, 저 좀 지나가죠. 부츠 굽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이 다가오며 경비 아저씨 어깨를 툭 밀었다.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시게요? 그녀의 눈이 아래 위로 그를 훑든다. 지퍼가 조금 벗겨진 경비복, 몇 년은 된 듯한 낡은 신발, 그리고 어깨에 든 이름표 하나. 그걸 본 순간 여성의 표정엔 확연한 경멸이 담겼다. 죄송한데 경비복 입고 이리 오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배요. 아시죠? 말끝은 낮지만 주변엔 이미 몇 명의 주민들이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당당했고 입꼬리는 가볍게 올라갔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뺐다. 하지만 그가 나가자마자 그녀는 손등으로 코를 훑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진짜 왜 여기까지 와서 민폐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경비복을 입은 그 남자의 눈빛엔 말없는 무표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 한 조각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 CCTV에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남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모든 회장 직속 라인에 전달하기 위해 저장 중이었다. 오전 8시 02분 아파트 로비엔 따뜻한 햇살이 들고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엘리베이터 앞에 모였다. 그날도 그는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 단정하게 다려진 경비복, 어제보다 더 깨끗하게 닦인 구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가장 먼저 다가가 문을 손으로 잡았다. 늦게 오는 입주민들을 위해 항상 그렇게 해왔던 습관이었다. 고맙습니다. 한 노부부가 조용히 인사하며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늘 그랬다. 아무런 기대도 보상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리고 그 순간 뾰족한 힐소리가 로비를 찍고 들어왔다. 타이밍 딱이네. 분홍색 수트 차림의 30대 여성. 입주민 이지혜. 그는 자연스럽게 문을 더 넓게 열어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가 발을 들이기 직전 갑자기 멈춰서더니 경비의 손등을 노골적으로 바라봤다. 잠깐만요. 저 손 좀 떼시겠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뾰족했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한 손을 코 쪽으로 들어 올리며 말을 덧붙였다. 아침부터 냄새 배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아시죠? 순간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해졌고 그의 손끝은 어색하게 공중에 떠 있다가 조용히 옆으로 빠졌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눈을 흘기며 힐을 딱딱 올리며 탔다. 한 칸 안쪽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는 서지 않았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그녀가 다시 한마디 내뱉었다. 엘리베이터는 입주민용이에요. 경비는 다음 거 타세요. 같이 타는 거 좀 불편하네요. 말이 끝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의 등 뒤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은 더없이 초라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움츠러들고 그의 눈동자엔 억누른 숨이 맺혀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해선 안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안. 누군가 슬쩍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제목을 달았다. 경비랑 같이 타기 싫은 이유? 그 영상은 곧 아파트 내부 채팅방을 넘어 전혀 다른 손에 들어가고 있었다. 오전 9시 35분. 출근 시간의 분주함은 사라지고
아파트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복도를 돌며 엘리베이터 앞에 남은 먼지를 닦고 있었다. 허리를 숙이고 닦던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걸레질 하나에도 성실함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20층 입주민 송진욱이 서 있었다. 명품 정장에 머리를 젤로 매끈하게 빗어 넘긴 남자. 그는 코끝을 움찔거리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뭐야? 이 냄새. 경비 아저씨는 깜짝 놀라 몸을 숙였다. 혹시 자신이 청소한 물통이 샜나 하며 발밑을 확인하려는 찰나, 아저씨, 그 옷 며칠째예요? 이거 경비실에서 밥 먹고 그대로 입고 나오면 냄새 심해요. 아세요? 그 말은 고막보다 심장에 먼저 꽂혔다. 그는 손에 쥔 걸레를 가만히 쥔 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욱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손으로 코를 막고 한 발짝 엘리베이터 안으로 물러나며 말했다. 저기요. 제가 아침부터 회의 있어서 그러는데 이 상태로 같이 타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냥 계단 쓰시죠.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그의 말투엔 권유가 아니라 선언이 있었다. 마치 넌 타지 마라는 권리를 들이밀듯이.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엘리베이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입술 안에서만 맴돌았다. 죄송합니다. CCTV에는 코를 막고 비웃는 진욱의 얼굴과 그 뒤에서 작은 책으로 쪼그라든 경비의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뒤 경비 아저씨는 잠시 벽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잔잔한 물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끓고 있는 분노였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누군가 무겁게 전화기를 들었다. 회장님, 오늘 건 영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점심 무렵 로비는 한산했지만 적막하진 않았다. 경비 아저씨는 방금 전 택배기사에게 인사를 건넨 후 다시 정문 쪽으로 향했다. 그는 늘 그랬듯 문 열리는 소리에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경비 아저씨. 그 인사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싼 여자 하나가 걸음을 멈췄다. 38층 입주민 안미라. 평소에도 경비 직원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는 사람. 그녀는 이번엔 멈췄고 그게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선글라스를 벗으며 경비 아저씨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단 한 조각의 존중도 없었다. 그리고 한마디. 아저씨, 저랑 말 좀 줄이시죠? 경비 아저씨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의 명찰을 눈으로 콕 집어 가리켰다. 김도연 씨 맞죠?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했는데 못 들으셨는지 무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젠 아예 그런 거 안 받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들며 말했다. 말 섞지 마세요. 불쾌해요. 여기 직원이면 직원답게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고 나서 키를 울리며 로비를 지나갔다. 하지만 그때 로비 한쪽에서 유모차를 밀던 젊은 엄마가 그 장면을 힐끔 보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진짜 요즘엔 경비도 말을 너무 많이 해. 그 말에 다른 주민 하나가 이어받는다. 그니까요. 지나가면 꼭 인사하고 말 거는 거 솔직히 피곤하죠. 경비 아저씨는 로비청 가운데 서 있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왜 거기 서 있냐는 듯한 눈길들만이 그를 향했다. 그날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서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말 안 건다고 사람 아니지 않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거울 너머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그날 밤 회장실로 녹화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이름도 설명도 없이 단 하나의 제목만 달려 있었다. 불쾌한 건 누구였을까? 오후 2시 20분 아파트 로비. 햇빛은 넉넉히 들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경비 아저씨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뿌리 쪽을 망치지 않게. 그러나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아저씨 또 여기서 계시네? 이름 박소연. 입주민 단톡방에서 늘 질서와 격을 외치며 작은 불만 하나도 크게 키우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경비 아저씨를 향해 대놓고 렌즈를 들이댔다. 왜 또 여기 계세요? 입주민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굳이 꼭 여기서 있어야 돼요? 경비 아저씨는 놀란 얼굴로 몸을 돌렸다. 손엔 아직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이해해 주세요도 아닌 그저 당혹감 하나만 가득했다. 그녀는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대놓고 관리사무소 번호였다. 지금 로비에 경비가 또 서 있어요. 민원 넣었는데도 왜 계속 나와 있죠? 입주민 기분 나쁘다고요. 좀 조치해 주세요. 지금이요. 경비 아저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한 것뿐, 문을 잡아준 것뿐, 화분에 물을 준 것뿐이었다. 그러자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내려왔다.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남자. 그는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왔다. 김도연 씨 잠깐만요. 로비 쪽은 요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잠시 휴게실에서 계시면. 경비 아저씨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무릎이 살짝 떨렸다. 사무소 직원이 등을 가볍게 밀자 그는 마치 불청객처럼 쫓겨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뒤로 걸음을 옮겼다. 뒤통수에서 들려왔다. 박소연의 마지막 한마디. 진짜 수준 떨어지게.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앞에 서 있는 건지. 그 말에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또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괜히 분위기 흐려지잖아요. 경비 아저씨는 그 말을 모두 들었다. 등 뒤로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따라왔다. 그는 로비 끝을 돌아 사라졌고 그 순간 복도 천장에 달린 CCTV에 그의 뒷모습이 작게, 아주 작게 잡혔다. 그날 저녁 본사 보안 서버에는 새로운 영상이 도착했다. 파일명은 단 한 줄.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오후 3시 10분 관리사무소 옆 휴게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허리는 꼿꼿했지만 어깨는 내려앉았고 손은 허벅지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보았다면 그는 마치 벌받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이유로 쫓겨났을 뿐이었다. 그 시각 입주민 단톡방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소연, 또 로비에 서 있었어요. 무슨 접대하듯 인사하던데요? 송진우, 크크크크 그러니까요. 맨날 문 열고 눈치 주잖아요. 불편해 죽겠어요. 안미라, 여기 수준 있는 분들 사는 곳인데 경비는 경비답게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나? 메시지는 곧 이어졌다. 서영영,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인사하는데 그게 그냥 인사예요?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정영영, 나 아침에 냄새 맡고 식욕 떨어졌음. 제발 냄새 관리 좀. 냄새, 눈치, 불쾌감. 그들은 그를
경비로 보지 않았다. 하인 혹은 오염물처럼 취급했다. 박소연, 관리실에 민원 또 넣었어요. 회의 중인데 누가 좋은 하루 되세요 이래요? 시끄럽게. 안미라, 조용한 고급 아파트엔 조용한 경비가 어울려요. 지금 이분 너무 튀어요. 너무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이 올라오자 단톡방엔 크크크 이 줄줄이 달렸다. 누군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다. 너무 사람 같아서 거슬린다. 그 말은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었다. 같은 시각, 휴게실 한쪽 구석, 경비 아저씨는 낡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컵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떨렸고, 눈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 채 먼 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본사 보안팀 관제실, CCTV 영상과 입주민 단톡방 메시지 캡처본이 제2그룹 회장 직속 보고 라인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그 모든 파일은 하나의 폴더로 묶였다. 폴더명은 단 하나의 문장. 존엄을 박탈당한 하루의 기록. 늦은 저녁.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로비엔 어김없이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앞은 다시 텅 비었다.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너무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말도 건네지 않았고 문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을 뿐이다.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형체로. 그때 로비 천장 한쪽에 부착된 작은 CCTV가 작게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회전하고 있었다. 그 눈은 그 어떤 입주민보다 더 조용히, 더 집요하게 경비 아저씨의 하루를 기록 중이었다. 서울 어딘가 어두운 방, 벽면 가득 모니터 수십 개. 그 화면엔 실시간으로 아파트 내부 모습이 잡히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로비, 계단, 경비실, 심지어는 단톡방 캡처까지. 한 남자가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풀고 무표정한 얼굴로 영상 하나하나를 재생하고 있었다. 말 섞지 마세요. 불쾌해요. 그냥 계단 쓰시죠?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왜 거기 있어요? 냄새나요.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는 잠시 정지했다가 슬로우로 되감고 다시 저장했다.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폴더로 정리되고 있었다. 폴더명, 도현치루, 서부 폴더명, 욕설 조롱배제, 인경무 욕경시, 비인간화 사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재생한 영상은 경비 아저씨가 혼자 휴게실에 앉아 종이컵을 내려놓는 장면이었다. 컵을 내려놓고 손을 바라보는 그 눈빛, 가만히 고요하게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잠시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이 보셔야겠군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영상 전송 중. 대상 제2그룹 회장 직속 비서실. 저녁 8시 10분. 아파트 단지는 하루의 끝처럼 조용했다. 곳곳에 불빛이 켜졌고 가족들의 웃음소리, TV 소리,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지만 로비만은 유독 비어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어라? 오늘은 그 경비 아저씨 안 보이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말했다. 누군가는 그제야 알았다. 늘 아무렇지 않게 있던 사람이 지금은 없다는 걸. 오후 7시 42분. 경비실 안. 김도연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접어놓은 경비복이 있었다. 구겨진 흔적 하나 없는 상태로 단정하게 각 잡혀 있었다. 그는 그 옆에 자필로 쓴 종이 한 장을 놓았다. 오늘부로 제 일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김도연 드림.
사무실 안에 울리던 유일한 소리는 그가 모자를 천천히 벗는 사각사각한 소리, 그리고 옷걸이에 조용히 걸어두는 손끝의 떨림뿐이었다. 오후 7시 55분, 정문 CCTV. 김도연 씨가 단정한 민간복 차림으로 경비실 문을 열고 나섰다. 입주민 누구 하나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단 한 명, 택배를 기다리던 중학생 소녀가 그를 알아봤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는 잠시 멈췄지만 고개만 살짝 돌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그만 쉬러 가야지. 고마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오후 8시 03분. 입주민 단톡방. 송진우, 그 아저씨, 오늘부로 퇴근 안 하셨대요. 박소연, 오 드디어 민원 덕분인가? 크크. 안미라, 진짜 이제야 좀 이 단지 품격 살아나겠네요. 그들은 박수치듯 메시지를 쏟아냈고 그 모든 대화는 그날 저녁 한 남자의 노트북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폴더명, 퇴근, 혹은 추방, 그리고 그 폴더는 바로 다음 날 오전 회장님의 사무실 메일로 자동 전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아침 8시 30분. 평소와는 다른 기이한 긴장감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다. 입주민 몇몇은 일찍 출근하느라 분주했고 아이를 등교시키는 엄마들 틈엔 유독 잦은 수군거림이 오갔다. 아니, 오늘 진짜 회장님이 오신대요? 어디서 들었어요? 몰라. 방금 관리소에서도 긴급 회의 중이래. 검은 차 여러 대 들어온다던데 여긴 왜 오는 거지? 오전 8시 45분. 아파트 정문. 평소엔 배달 오토바이 몇 대, 택배차 한두 대로 조용하던 곳에 짙은 선팅에 번호판조차 비공개 처리된 검은 세단이 줄지어 진입하고 있었다. BMW, 벤츠, 제네시스 G90 모두가 도로 위의 왕이라 불리는 차량들이었다. 보안요원들은 일제히 경례를 하며 문을 열었다. 차량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정장 어깨선은 하나같이 팽팽했고 팔에 감겨있는 VIP 출입증이 번뜩였다. 로비,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단지 경비 책임자까지 허둥지둥 달려와 일렬로 도열했다. 잔뜩 긴장한 얼굴들 속 누군가는 땀을 훔쳤고 누군가는 이미 회장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연신 인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회장님 오신다더니 진짜네. 근데 왜 하필 여길? 설마 그 사건 때문인가? 설마 경비 아저씨 때문에? 웃기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정문 쪽에서 들어오는 마지막 검은 차량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차량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고요하고 단정한 양복 차림. 머리는 자연스럽게 넘겼고 주변 누구에게도 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파트 정문을 지나 그 누구의 안내도 없이 로비로 직진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뒷좌석에서 또 한 명이 내렸다. 경비복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셔츠에 익숙한 얼굴, 낯익은 체형, 김도연. 전날 조용히 사라졌던 그 경비 아저씨였다. 단지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숨죽이고 물었다. 저기 왜 그 경비가 회장님 차에 타고 있죠? 누군가는 두 눈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든 단톡방 조롱 메시지를 지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순간적으로 다리를 떨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그 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관리소장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한 줄이 떴다. 본사 알림, 회장님 직접 방문 예정, 직원 전원 정비 상태 유지, 단 한 사람도 그분 앞에서 실수하지 말 것. 오전 9시 12분.
엘리베이터 앞, 그곳에 그가 다시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겨진 경비복을 입고 문을 잡아주고 인사를 하던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에 어깨를 곧게 세우고 앞서패의 제이그룹 공식 배지를 단 채로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주민들은 그 앞을 지나가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멈췄다. 저 사람 어제 그 경비 아저씨 아니에요? 잠깐만, 정장? 저 배지 제이그룹? 말도 안 돼.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박소연, 안미라, 송진욱, 경비 아저씨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인물들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앞에서 가만히 섰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예의 바르고 품격 있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먼저 타시죠. 그 말 한마디에 엘리베이터 안의 세 사람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불과 이틀 전 그들은 냄새난다, 말 걸지 마라, 수준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 그는 지금 그 어떤 입주민보다 고급스럽고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안미라가 입을 때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공동 방송 시스템. 잠시 후 제이그룹 회장단 특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입주민은 로비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작은 글씨. 본 단지 내 자산 전수 검토 및 인사 교체 사안 포함. 인사 교체? 그 말에 박소연은 입을 막았고 송진욱은 멍하니 정장을 입은 김도연 씨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작고 수줍은 게 아니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란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듯한 말없는 반격이었다. 그 장면은 로비 CCTV 전체에 그대로 녹화되었고 그 영상은 그날 오후 사람을 무시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SNS에 짧게 올라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게 된다. 오전 9시 45분. 로비. 입주민 대부분이 하나둘 내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 사이를 뚫고 김도연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경비복이 아니라 핏이 딱 맞는 짙은 네이비 정장. 넥타이 매듭도 흠잡을 데 없었다. 그의 옆엔 제이그룹 보안본부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 순간 그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오늘 방문은 점검이 아닌 통보입니다. 이 건물의 부속 자산 전체는 저희 제이그룹 직속 자회사 명의이며 그 모든 관리권은 현재 제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 말에 입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박소연은 입을 꾹 다물었고 송진욱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때 엘리베이터 한켠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입을 막고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 경비 아저씨 맞죠? 그녀는 며칠 전 그를 향해 앞으로 보고 다니세요 라고 호통쳤던 아이 엄마였다. 순간 로비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동시에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향했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 여성 쪽으로 걸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매일 배웠지만 이름조차 여쭙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셨던 기억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저 문을 열어드리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었고 경비복을 입던 시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렷했다. 입주민들의 시선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말 걸지 마라, 냄새 난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했던 그 대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산관리권을 가진 고위 임원으로 돌아와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로비 벽면의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민 전원 반드시 청취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울리는 사이 입주민들은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정중했다. 침착했고 품격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침묵이 그 누구보다 무서운 응징처럼 가슴을 죄어왔다. 오전 10시 정각,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문 하나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이 일렬로 도열했고 입주민들은 삼삼오오 몰려 누가 먼저 말을 걸지, 누가 눈을 마주칠지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긴장으로 휩싸인 그 공간, 그 한가운데 김도연은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옆엔 제2그룹 보안본부장이 서 있었다. 수많은 글로벌 VIP를 경호해온 프로페셔널, 그가 직접 옆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남자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제2그룹 회장님의 공식 발표 전 중요 인물에 대한 신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 묘한 떨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벌써 뒷걸음질을 치며 설마 아니겠지 작게 중얼댔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안본부장이 김도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분은 제2그룹 회장님의 직속 경호 요청자입니다. 과거 국가정보원 요원 출신으로 현재 제2그룹 회장님의 최측근 비서실장 겸 경호 총책임자로 복무 중입니다. 순간 로비 전체에 한 줄기 전기가 흐르듯 입주민들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뭐라고요? 국정원 출신? 그 아저씨가? 입을 막는 소리, 숨 삼키는 소리, 어딘가에서 툭 떨어지는 물건 소리, 누군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재빨리 본인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회장님이 직접 요청한 경호팀장이었다. 불과 하루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냄새 난다며 계단을 쓰라고 했던 안미라, 앞으로 보고 다니라며 아이가 놀랐다고 소리쳤던 아이 엄마, 눈 마주치지 말라고 말했던 송진욱, 모두가 이제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그때 김도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는 아주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벽을 뚫고 가슴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경비복을 입고 있던 건 경비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입주민 모두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분노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수십 명의 가슴을 일시에 내려앉게 했다. 모두가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한 사람은 단지 직책이 낮은 경비원이 아니라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존중할 줄 아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오전 10시 25분.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먼저 숨을 내쉬지 못한 채 모두가 김도연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바로 앞 보안 직원에게 손짓했다. 시스템 연결해 주세요. 네. 실시간 영상 재생합니다. 삑. 로비 벽면 스크린이 켜졌다. 순간 한 장면이 펼쳐졌다. 전날 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어우. 냄새 경비는 계단 쓰세요. 손 대지 마세요. 불쾌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지 마세요. 말 섞지 마세요. 수준 안 맞으니까. 김도연. 경비복을 입은 그는 문을 잡아주고 고개를 숙이고 입주민들의 뒤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날선 칼처럼 그의 온몸을 후벼 팠다. 크린이 장면을 바꿨다. 쓰레기 봉투를 억지로 들려주는 장면. 비가 오는데도 모욕적인 말과 함께 밖으로 내모는 장면. 심지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저 사람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장면. 로비에 서 있던 당사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뜨자 몸을 떨었고 눈을 감았으며 어디론가 도망치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김도연은 손에 든 태블릿을 천천히 들어 그 자리에서 회장에게 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제2그룹 본사 서버에 업로드 중 98%. 그 순간 송진욱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이건 저희가 몰라서 그랬던 거고. 하지만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한마디. 오늘 이 모든 상황은 전원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달됐습니다. 녹화 영상뿐만 아니라 단지 내 모든 인터콤, 음성, 입주민 단톡방 메시지, CCTV 발언까지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발을 떨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아니, 잠깐,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소리를 높인 건 안미라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 눈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냉소도 없고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애처로움이 스며 있었다. 사생활은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줄 아는 이들에게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 입주민은 얼굴을 감싸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몇 분 후 본사 메일 수신 알림, 본사 회장실 수신 완료, 관련 인원 전원 경고 조치, 민민형사 검토 착수 예정. 그리고 그 메일은 입주민 대표단에게도 CC로 복사 발송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는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뿐이었다. 김도연은 잠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판단은 위에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 순간이 누군가에겐 구원의 출구였고 누군가에겐 끝의 시작이었다. 오전 11시 10분.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제2그룹 회장 전용 브리핑룸이 간이 설치되었다. 어색하고 무겁게 모여있는 입주민들 앞. 드디어 제2그룹 회장이 입장했다. 백발의 은색 테 안경, 단정한 정장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친 70대 중반의 노신사. 그의 첫인상은 놀랍도록 온화하고 조용했지만 그가 자리에 앉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주변 누구도 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이 단지 저희 그룹이 인수한 지는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입주민들이 속으로 웅성거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말을 끊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입주민 만족도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 간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열었다. CCTV 장면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 김도연 씨에게 냄새나니까 계단 쓰라는 장면, 수준 안 맞다며 무시하는 장면, 말 걸지 말라며 인격을 짓밟는 장면. 그는 천천히 화면을 가리켰다. 이 장면들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날 결정했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이 단지에 과연 내가 가진 자산을 맡겨도 되는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격이 문제였습니다. 입주민 중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회장님이 직접 보신 거야? 그 순간 회장은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요하게 말했다. 네,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보기 위해 도연이에게 부탁했죠.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라고. 말이 끝나자 김도연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경비복을 입은 그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 모든 걸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입주민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새하얘졌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회장은 다시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다. 그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욕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그리도 차가웠을까요? 그 어떤 분노보다 더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옷차림과 직업으로 판단하는 곳에 그 고요함 속 회장은 마지막 말을 꺼냈다. 결정은 그날 이미 끝났습니다. 무시당한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무시들이 당신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따라 고위 임원들이 나갔다. 단지 로비의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남겨진 입주민들은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말보다 무서운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깨달음만이 깊게, 아주 깊게 박혀 있었다. 오후 12시 15분, 입주민 게시판 공지사항에 단 한 줄의 공문이 올라왔다. 제2그룹 공문 제2025GC 147호 회장 직속 경호팀장 김도연 단지 내 위장 근무 사실 통보 및 인격평가 실험 종료 알림. 회장 직속 경호팀장? 실험이었대? 누군가 소리내어 읽었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떨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얼어붙었다. 7일 전 김도연 씨가 처음 이곳에 경비로 입사할 당시 당신은 무슨 말을 했던가? 경비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애가 놀랐잖아요. 노인네가 똑바로 못 다녀? 당신은 그를 사람이라 생각한 적 없었다. 단지 유니폼만 받고 지위만 보고 반응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공문은 그것을 뒤집었다. 그는 회장 직속 경호팀장이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모든 순간은 녹화되었고 기록되었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빠르게 퍼져갔다. 301동 박소연, 해외 명품직 구물 CEO,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파트너사들과 계약 전면 파기, 제2그룹 산하 물류망과 연계되었던 계약 해지로 사이트 운영 중단, 305동 송진우, 제2그룹 협력 회계법인 과장, 내부 태도 문제로 전격 해임. 그의 상사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308동 안미라, SNS 인플루언서. 그녀가 아이 앞에서 경비를 향해 앞으로 보고 다니라며 고함쳤던 영상. 익명 계정통에 퍼지며 댓글 수천 개. 광고 계약사, 전원 철회. 우리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라는 통보와 함께. 그리고 그날 밤 단지 입주민 단톡방엔 누군가 이렇게 남겼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우리를 감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 그 사람은 단지 거울이었을 뿐이야.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린 거야. 마지막으로 김도연. 그는 단지 로비를 한 바퀴 돌아보고 관리사무소에 조용히 키카드를 반납했다.
여기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관리소장은 묻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비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붙잡아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그는 아주 짧게 웃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오후 3시 42분, 단지 내 스마트 게시판, 그리고 가깁 주민의 휴대폰 알림에 동시에 떠오른 단 하나의 문장. 제2그룹 본사, 금일부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운영 및 관리 계약 전면 해지됨을 통보드립니다. 딱딱한 문장, 감정 없는 어휘.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잔인했다. 305동, 송진욱. 아,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리 계약 해지요? 우리는 전세잖아요. 계약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된다. 보장이 되는 건 계약이고, 갱신은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의 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302동, 안미라. 비명과 함께 휴대폰을 던졌다. 그녀는 막 단지 내 상가에서 유기농 키즈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이미 보증금 수천만 원을 넣은 상태였다. 하지만 공문 아래 적힌 단 한 줄. 상가 분양 및 임대, 계약 또한 본사 방침에 따라 일괄 정리 예정.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한 채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307동, 강혜영. 남편은 대기업 부장. 그녀는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 회장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도연을 향해 말 걸지 말라던 그 입. 이제 그녀는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탈퇴당했고 전세 갱신 심사에서 제외 대상으로 표기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입주자 간 인격적 분쟁 이력 보유 재계약 불가. 그녀는 그 문자를 수십 번 다시 읽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뭘 그렇게까지 했던가. 하지만 생각해낼 수 없었다. 생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단지 정문 앞 제2그룹 로고가 박힌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섰다. 그 앞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하나둘 현장 철수 작업을 시작했다. 보안실도 바뀌었고 관리사무소도 교체되었다. 단 한 사람도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었다. 밤 10시 05분, 단지 게시판 마지막 공지. 계약 해지 결정은 회장 직속 경호팀장의 보고에 따른 회장님의 최종 재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누구도 전화하지 못했다. 누구도 민원을 넣지 못했다. 왜냐면 그 남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말, 그가 보여준 행동, 그가 입지 않았던 경비복이 이제 와선 너무 무겁게, 너무 늦게 그들을 짓눌렀다. 그날 밤 입주민들 각자의 집 안 어딘가 TV를 켜놓고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침묵, 정적, 그리고 무너지는 체면과 자존심.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회사가 버린 보복이 아니라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전날 밤, 계약 해지라는 벼락 같은 공지가 떨어진 후 단지는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입주민 단톡방은 폭발했고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만은 조용히 평소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는 202동 1103호 정현우
25세,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 그의 부모님은 지방에 살았고 현우는 서울에서 독립해 처음 이 단지로 이사 온 터였다. 7일 전 처음 이사 왔던 날 이삿짐을 나르던 현우는 경비복 입은 김도연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아,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조금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깍듯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짐을 날라주는 김도연 씨에게 2번이나 음료수를 건넸다. 김도연 씨가 정중히 거절했을 때도 그는 말했다. 아, 예, 그럼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꼭 드릴게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저 예의 바른 젊은이였을 뿐이었지만 그의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현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현우는 멈칫했다. 김도연 씨? 아니, 이제는 제2그룹 회장 직속 경호팀장인 그가 정장을 입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몇 명의 보좌관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현우는 당황했지만 익숙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 김도연의 입가가 처음으로 미소를 머금었다. 현우 씨. 네, 오늘 잠시 저와 식사 가능하실까요? 네. 저요? 네, 회장님께서 꼭 한번 당신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현우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내 접견실. 대기하던 그는 잠시 후 은빛 양복을 입은 제2그룹 회장을 마주하게 된다.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앉았고 의외로 편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현우 씨. 네. 회장님, 당신만은 그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셨어요.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그게 예의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제2그룹 청년 미래기금 장학증서. 해당 수혜자는 제2그룹 산하장학재단을 통해 석사과정 및 해외 교육기회, 주거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됩니다. 현우는 얼떨떨했다. 이게 저한테 왜? 회장은 대답 대신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이력서가 아니라 그의 하루 말투고 태도니까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왔을 뿐인데 그 작은 인사 하나가 이토록 큰 울림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단지 현우가 회장과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를 알아본 한 입주민이 입을 벌리고 중얼거렸다. 그 경비 아저씨한테 처음부터 꼬박꼬박 인사하던 애잖아.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몇몇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부러움,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세상은 그토록 정직하게 돌아오고 있었으니까. 오전 8시 03분, 출근 시간대의 엘리베이터 홀은 늘 분주했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 이곳의 공기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어색한 침묵 속에 인사하던 입주민도, 서로 눈을 마주치던 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 정현우는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얼마 전 제2그룹 회장을 만나고 돌아온 이후 그는 이전보다도 더 조심스럽고 겸손해졌다.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누군가가 버튼을 누른 채 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김도연, 경비복도 아니고 정장도 아닌 간결한 회색 캐주얼 셔츠 차림의 남자. 하지만 그 얼굴은, 그 손은 그날 그를 처음 맞아주던 그 사람이었다. 타요.
현우 씨,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향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은 채, 그러나 침묵으로 마무리한 채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다. 10초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뒤에서 한 입주민이 급히 뛰어왔다. 잠깐만요. 저 좀. 그 남자의 손이 다시 뻗어 문을 붙잡았다. 묵직한 손. 다정하지 않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손. 그 입주민은 문득 자신이 예전 그에게 손 대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타면서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래로 내려갔다. 사람들의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잘못을 너무나 뻔뻔하게 저질렀던 것이다. 1층 도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남자는 뒤로 빠지며 사람들을 먼저 보내려 했다. 그 순간 정현우가 작게 물었다. 다시 여기 계시는 건가요? 그는 처음으로 조금 길게 웃었다. 이제는 그냥 지켜보는 자리죠. 다시 엘리베이터 잡아주셨잖아요. 그거요? 습관이죠. 사람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현우는 순간 울컥했다. 그가 진짜로 지키고 있었던 건 엘리베이터 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이 단지를 구했고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으며 많은 이들의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는 장면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고 법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의 습관이 만든 변화였다. 오후 1시 제2그룹 본사 회의실. 천장 끝까지 닿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고요히 내려다 보이고 있었다. 한 명의 노신사가 그 창가에 서 있었다. 제2그룹 회장 정우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껐다. 거기엔 며칠 전 그의 경호팀장이 경비복을 입고 입주민들에게 당했던 온갖 모욕과 비웃음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정 회장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입는 옷 하나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임원진 6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핵심 관계자들이었다. 정 회장은 천천히 회의실을 돌아보며 말했다. 경비복을 입었기에 그들은 경비라고 여겼고 말을 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은 순간 그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단 24시간 전과 같은 사람인데도 말이죠. 정 회장은 자신이 입고 있던 회장의 네이비 수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옷에 대한 예의일 겁니다. 회의실은 숨조차 멎을 듯한 정적에 빠졌다. 그 순간 정 회장은 조용히 책상 아래에서 한 벌의 옷을 꺼냈다. 바로 경비복. 며칠 전 김도연 팀장이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구겨진 채로 있었지만 그 위엔 아직도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김도연 외부보안 1팀. 이 옷이 더럽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는 가만히 그 복장을 들어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옷을 벗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제2그룹은 입는 옷이 아닌 하는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제2그룹 공식 계정으로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 제2그룹 인격평가 위장 근무 결과에 따라 해당 단지에 대한 관리 계약은 전면 종료되었으며 본 사건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캠페인명,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첨부된 영상은 경비복을 입은 김도연 팀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잡아주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냄새나요. 계단 쓰시죠? 말 섞지 마세요. 불쾌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지 마세요. 라며 차가운 말들을 던지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영상 말미 정 회장의 음성이 담겼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그 옷이 벗겨졌을 때 남는 건 결국 당신의 말과 행동입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SNS, 뉴스, 유튜브, 포털 메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와, 나도 솔직히 편의점 알바분께 반말한 적 있는데 미안하네요. 이게 진짜 사회 실험이지. 옷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거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멈춰섰다. 정 회장이 회의실에서 경비복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말없이 내려다보는 그 장면. 그 장면은 말보다 강했고 가르침보다 묵직했다. 그날 밤 엘리베이터 앞 늦게 귀가하던 어느 입주민이 누군가의 손에 문이 잡혀 있는 걸 보았다. 감사합니다. 문을 잡아주던 건 경비도 경호도 아닌 그저 옆집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예전엔 못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새벽 5시 57분. 단지는 아직 어둡고 조용했다. 어제 저녁까지 이어졌던 뉴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 무겁고 가라앉은 분위기만이 잔잔한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홀, 평소와 똑같이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를 곧게 편 그 실루엣은 한때 이곳의 경비로 불리던 김도연 팀장이었다. 그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은 달랐다. 검은색 정장, 은은한 광택이 도는 셔츠와 정갈하게 메어진 넥타이, 구두는 광이 반짝였고 양복상의 안쪽에는 제2그룹 경호실장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는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냈다.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사람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김도연은 그 문 앞에 섰다. 하지만 그는 바로 타지 않았다.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경비복 한 벌, 곱게 접힌 상태로 이제는 단정하게 다려진 그 옷. 그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그 옷을 천천히 양복 위에 걸쳐 입기 시작했다. 회장 직속 경호팀장의 정장 위에 경비복이 다시 올라갔다. 버튼을 하나하나 채우는 그의 손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내가 입었던 이 옷, 당신들이 조롱했던 이 옷, 그 안엔 언제나 정장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엘리베이터 안, 그는 단 한 사람, 정연우가 탑승하길 기다렸다. 정연우가 마지막으로 뛰어들어오자
김도연은 아주 짧게 미소 지었다. 오늘도 인사 감사합니다.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꿨는지를.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철컥, 기계음과 함께 문이 닫히는 그 찰나, 누군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경비 아저씨, 정장 입고 다시 왔대. 그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문제였던 거지. 우린 겉만 봤고 속을 보려 하지 않았어. 마지막 문틈 사이로 정장 위에 경비복을 걸친 김도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다. 그건 세상이 사람을 보는 방식에 대한 조용한 반격이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지의 아침 인사는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다. 누군가의 손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 더 오래 잡았고, 누군가는 경비실 앞에 작은 커피를 두고 갔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영상이, 그날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경비복 안의 정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긴 것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시한 건 오직 그들의 눈이었죠.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